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인사말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로도 론디라는 이름으로 기록이랑 이제 제품 디자인, 방 꾸미기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좀 이제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데이오프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로서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했을 때의 어떤 토대가 기록이라는 게 컸기 때문에 이번에 쓰는 생활을 출간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리고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자료도 모아두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기록하셨던 거를 다시 열어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한 일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들춰보는 것 같아요. 음, 썼던 내용들을. 근데 오히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까먹고 있던 경험들도 생각보다 많고, 음, 기억이 점점 갈수록 더 휘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어릴 때보다. 네. 시간도 더 빨리 가고, 음, 하루하루 너무 막 정신없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지쳤다고 해야 되나? 좀 지친 느낌이 들 때 유독 더 열어보게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그렇게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 많았구나, 괜찮구나, 그냥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음,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록할 때 좀 살펴보는 내용이고, 일적으로는 음, 들춰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스케치북, 음, 드로잉북이랑 그 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인터넷 뭐 보다가 뭐 이거 좀 신기한데 하는 것들을 사진 자료들을 다 모아놓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비공개 계정인데 네. 약간 영감 기록 그 계정처럼 음, 거기는 뭔가 생각이 막혔을 때마다 좀 자주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또 내가 잊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때 이제 찍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면서 뭔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조합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로 하는 기록과 이제 생활적으로 하는 기록에 아예 구분을 지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로서 뭔가 기록을 하는 거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 어떤 외면을 향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일로서 하는 기록은 거의 이제 뭐 체크리스트 뭐 음, 플랜, 기획, 디자인, 뭐 앞으로 해야 될 제품 뭐 어떻게 할까, 콘텐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있는 느낌이면 뭔가 취미로서 기록은 좀 더 현재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기를 써도 뭐 오늘 어땠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고, 음, 뭐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좀 더 현재에서 내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보는 느낌? 그런 음.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의 부제가 기록으로서 취향을 발견하고 나만의 길을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이 책, 작은 책에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이 뭔지 모르는 여러 청년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취향을 찾는 기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3부에 나를 발견하는 기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이 논디 계정 만들기 전에 백수 시절이 있었어요. 퇴사를 하고. 그때 이제 이 계정을 만들 생각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쉬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퇴사를 해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미래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갖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뭔가 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넣은 페이지거든요. 음, 거기 보시면 내 어떤 나이대별로 타임라인을 그려서 뭐 청소년기 20대 21살 22살 23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때는 좋았고 대학 합격했을 때 뭐 편입 다 떨어졌을 때 합격했을 때 하면서 이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때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좀 어떤 활동을 좀 좋아하는지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또 그 과정 하나하나씩에서 뭘 배웠는지도 알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거는 뭔지도 고민을 해봤었고, 부족한 것도 뭔지 좀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성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봤을 때, 나는 제 취업보다는 뭔가 내 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또 어리기도 했고, 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뭐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40대, 50대 퇴사하고 사업해도 힘든데 그냥 지금 못 모를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좀 더 뭔가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가 했던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경험 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저를 이렇게 혼자 끄적끄적 해본 내용을 그걸 할 때 뭘 봤냐면 제가 일단 소비 기록을 봤었어요. 음, 내가 관심 없는 거에 돈 쓰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거에 돈을 썼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기도 했고, 제 앨범을 봤었어요. 핸드폰 앨범. 음, 왜냐면 이것도 관심이 없으면 굳이 사진을 안 찍겠죠. 음, 막 내가 막, 뭐, 이렇게 맨홀 뚜껑에 관심이 없으면 맨홀 뚜껑을 안 보잖아요. 볼 이유도 없고.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를 찍었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있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앨범도 쫙 보면서 뭐 즐겨찾기 목록도 보고, 저 20살 때부터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이제 실제 친구들이 보는 계정인데, 거기도 한번 옛날부터 싹 한번 훑어보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올렸다는 거는 좀 더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확률이 더 크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네?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게 많기도 했어요. 엔잡러라고 이제 작가님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엔잡러도 작가님의 경우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그 디자인을 중심 기둥으로서 엔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중심 기둥을 못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엔잡을 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뭐가 메인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남 눈치를 안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남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경험 노트를 이렇게 한번 앉아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나, 그럴 때만큼이라도 정말 이걸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그런 거를 생각을 그냥 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바했던 기록도 저는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알바했던 때가 있어. 홀서빙 알바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CS 할 때 도움이 돼요. 음, CS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펄서빙이면 또 아예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말해야 이 일이 더 커지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 뭔가 쓸모없는 경험은 한 개도 없으니까 음, 별거, 이 경험 별거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냥 내가 했었던 어떤 되게 짜잘짜잘한 일들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파고들다 보면은 나는 이런 게 좀 잘 맞구나 안 맞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게 만약에 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을 어떻게 좀 결심을 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여타 미대생들이 그랬듯이. 근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께서 엄마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셨는데 그게 이제 뉴욕의 미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내용을 담은 책이었어요. 음,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산업 디자인 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가 있어? 하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게 보인 거죠. 그 학과 하는 일이. 그래서 아 나는 이걸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 꽂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스인데 주변에 보면 취미가 본업이 된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음, 저 역시도 논리라는 계정이 처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될 줄도 몰랐고 모르는 일이거든요. 정말 사람 일은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좀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네. 네. 기록하는 습관 형성에서 더 나아가서 습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고려하셨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습관 강화, 기록하는 습관 강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습관을 더 강화시켜 오셨나요? 저는 헤비 트래커 있잖아요.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칸 돼서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거나 색칠하는 거. 저는 그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로 뭐 일기면 일기, 감사일기면 감사일기, 뭐 이렇게 하고 운동이면 운동해서 그거를 한번 채워넣기 시작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게 좀 잘 맞아가지고 음, 그때 좀 습관적으로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내가 뭘 했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헤비 트래커를 이렇게 종이에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 캘린더에도 표시를 해놔요. 막 뭐 PT를 갔어요. 그러면 뭐 운동 표시해놓고 PT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놔요. 캘린더에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내가 캘린더만 봐도 내가 언제 이 운동을 했고 언제 일기를 썼고 뭐 언제 콘텐츠를 올렸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손으로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데이터 양도 무시하기가 어렵죠. 워낙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뭐 필요에 따라 삭제를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가끔 이제 저장 강박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이런 기록 덕후들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저 중학교 때 쓰던 스케치북도 있거든요. 음, 못 버리게 했던데. 그거 막 어떤 배우님은 불태워버린다고? 일기를 쓰면 불태워버린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가에도 몇 개가 있고, 음, 여기에도 몇 개가 있고, 다 이렇게 잘
뭐 절대 이렇게 버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데이터, 저는 오히려 데이터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를 뿌듯해하는 사람이라서 어, 삭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떡해요. 이거 되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질문으로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지류라면은 음, 저는 그 지퍼백 있잖아요. 음, 지퍼백에 그냥 하나하나씩 넣어서 그냥 이렇게 쪼매서 이렇게 이- 음지에 음, 양지 말고 음지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편이고 버린다는 개념이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거. 음, 그냥 이런 정말 메모 이제는 필요 없는 메모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버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끝이고 아니면 뭐 스토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 이쁘게 생긴 것들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차곡차곡 모아놓기도 하고 엽서 이런 거 못 버리잖아요. 어디서 네, 이쁜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박스 같은 데다가 다 음,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빼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브랜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초기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 어, 금전적인 문제, 음, 그쵸, 그쵸.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건 감사한 일인 거죠. 음,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따로 나와 살거나 했으면 막 월급이 높은 편도 아니었고. 음, 근데 어쨌든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심적으로 괜찮았고 돈을 그러니까 좀 모아놓은 게 있긴 했었어요. 음, 아름아름 모아놓은 게 있었고 근데 전혀 많은 편은 아니었고 제가 맨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에 그 스티커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 맨 처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그거 다 해서 원가가 한 80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막 6, 700분 이상 막 구매를 해주셨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 계정이 먼저 이제 커져 있는 상태였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홍보하기가 수월했던 면은 있었죠. 음, 근데 이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걸 되게 많이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논디 계정 만들고 막 이랬을 때는 그게 사실 돈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운영하는 게 막 엄청난 전문적인 막 그런 카메라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를 먼저 알리고 판매를 한다에 어떤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였어요. 음, 근데 다행히도 좀 잘 풀린 케이스고 물론 그게 막 지속이 되지는 않죠. 막 중간에 사업이라는 게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금전적인 요즘은 또 많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금전적인 거 최소한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근데 진짜예요. 음, 진짜로 막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내가 브랜드화 하고 싶은 게 실질적인 뭐 전자제품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근데 개인 브랜딩이다 아니면 이런 뭐 지류처럼 소소하다 그러면은 사실 초기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개인 브랜딩은 거의 안 드는 수준이겠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인사말 한 번 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두서 없이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하나라도 좀
좋았던 점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